자, 만약에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이웃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바로 스웨덴 사법제도의 아주 흥미로운 실험, 일반 시민이 직업판사와 동등한 힘을 갖는 시민 참여 판사 제도입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스웨덴 사법제도의 심장부를 꿰뚫는 질문입니다. 법복을 입은 판사뿐만 아니라 정말 평범한 시민들한테 유죄냐 무죄냐를 결정할 힘을 준다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정의를 더 민주적으로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좀 더 예측 불가능하게 만드는 걸까요? 이분들을 바로 시민 참여 판사, 스웨덴어로는 넴네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분들은 법률 지식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법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딱딱한 이야기만 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에 살아있는 상식을 법정 안으로 가져오는 거죠. 자, 그럼 이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법정 안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첫 번째 파트에서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죠. 이 힘의 균형, 이게 정말 놀라운 지점인데요. 보세요. 시민 참여 판사가 3명, 직업 판사가 1명이잖아요. 이 3명이 만약에 의견을 모은다? 그러면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판사의 판단을 그냥 뒤집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말 그대로 국민의 목소리가 법의 목소리를 이길 수 있게 설계된 거죠. 대단하죠? 자, 그런데요. 국민을 대표한다. 이 이상 정말 멋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지금 법정에 앉아있는 그 시민 참여 판사들이 정말로 스웨덴 국민 전체를 골고루 대표하고 있는 걸까요? 자,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현실은 이상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시민 참여 판사의 거의 절반, 무려 47%가 65세 이상이에요. 반면에 인구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젊은 층은 거의 보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법정에는 어르신들의 목소리는 아주 크게 울려 퍼지는데 청년들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 셈인 겁니다. 이건 이민자 배경을 가진 시민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인구에서는 5명 중 1명꼴인데 시민 참여 판사 중에서는 고작 10명 중 1명 수준이에요. 사회는 점점 다양해지는데 재판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배경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이런 대표성의 격차, 과연 공정한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진짜 질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불균형이 생기는 걸까? 가장 먼저 용의선상에 오르는 건 바로 시민 참여 판사를 지명하는 정당들의 선발 과정입니다. 혹시 그 문턱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편견이 작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 연구자들이 정말 기발한 실험 하나를 설계합니다. 정당들이 정말로 특정 배경을 가진 사람들만 선호하는지 아닌지 한번 제대로 떠보기로 한 거죠.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치밀해요. 먼저 연구진이 가상의 이메일 계정을 수천 개 만듭니다. 그리고 이 가상인물들한테 각기 다른 이름, 나이, 그리고 정치 성향까지 부여해요. 그런 다음에 이 가상의 인물들이 저 시민 참여 판사 하고 싶어요 하는 이메일을 전국의 정당에 쫙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과연 누가 어떤 답장을 받게 될까요? 이메일 내용은 대략 이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 참여 판사에 관심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귀당을 통해 지명받을 수 있을까요?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어때요? 아주 평범한 문의 같죠? 하지만 진짜 핵심은 숨어 있었습니다. 발신자의 이름이 전형적인 스웨덴 이름인지 아니면 아랍계 이름인지 또 나이가 젊은지 아닌지에 따라서 정당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몰래 추적한 거죠. 자, 그럼 이 엄청난 실험의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결과는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판결이 나왔는데 선발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노골적인 편견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가장 유력했던 용의자, 바로 정당의 선발 과정에 완벽한 알리바이가 생긴 셈이죠. 이 표를 좀 보세요. 정말 놀랍죠? 발신자가 여성이든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든 답장을 받는 데에는 거의 아무런 영향이 없었어요. 아랍계 이름일 때 아주 약간 4.3% 정도 답장률이 낮아지고 35세로 젊은 나이일 때 10% 정도 답장률이 높아지는 경향은 있었지만 이 정도로는 그 심각한 대표성 불균형을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즉, 범인은 문지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우리의 조사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문에 들어서는 과정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법정 안의 풍경은 그렇게나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을까요? 어쩌면 진짜 문제는 그 문을 통과한 다음
법정 안에서 벌어지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조사의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판사들이 과연 어떤 생각으로 판결을 내리는지 그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죠. 원래 이론은 이렇습니다. 아주 깔끔하죠. 시민참여 판사는 국민의 목소리, 즉 사회적 가치나 상식을 대변하고 직업판사는 법의 목소리, 그러니까 법률 전문성과 절차를 대변하는 겁니다. 완벽한 역할 분담처럼 보이죠. 근데 과연 현실에서도 그럴까요?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실제 재판 기록을 분석해서 이 이론과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판사들끼리 의견이 엇갈려서 반대 의견을 낼 때 그 근거를 분석해 봤더니 양쪽 모두 딱딱한 법조항보다는 사회적 규범, 다시 말해 각자의 상식에 훨씬 더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시민 참여 판사는 그 비중이 무려 40%에 달했어요. 법과 상식, 그 경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죠. 물론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도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직업판사가 평가할 때는 실제 상황만 봐야 합니다. 가해자가 진짜 그럴 의도가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법률적으로 딱 집어주면서 시민 참여 판사들의 오해를 바로잡아주는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민 참여 판사들이 피해자 진술이 좀 이상하다. 폭행도 안 당했다는데 왜 바로 아파트를 떠나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이건 상식일까요? 아니면 편견일까요? 그 경계가 정말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례는 정말 절정적입니다. 이번엔 직업판사가 말합니다. 피고가 공황발작을 겪긴 했지만 현실을 오해하거나 통제력을 잃은 건 아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고 있었다. 이건 법률 지식인가요? 아니면 피고의 정신 상태에 대한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인가요? 직업판사조차도 순수한 법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법과 상식의 명확한 경계선은 실제 법정에서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시민 참여 판사든 직업 판사든 모두가 법률적 추론, 사회적 가치,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까지 뒤섞어서 판결을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점점 더 다양해지는 현대사회에서 과연 누구의 상식이 법정의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시민참여판사의 구성이 특정 세대와 배경에 치우쳐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이 질문이야말로 스웨덴의 이 위대한 민주적 실험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